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디펜스 타임즈 TV의 한국군 현안 분석,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군의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 제2차. 오늘 설명을 위해서 군사전문 월간지인 디펜스 타임즈 안성범 대표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우리 그 공군에서 뭐 항공기를 도입한다 그러면 보통 전투기 같은 거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. 예, 근데 그 조기경보기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비전투 항공기지만 그 공군력을 뭐 3배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. 네. 그죠? 예,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네. 이미 우리나라가 2011년에 4대를 이제 운용하기 시작을 했어요. 인수받아서 이제 전력화 단계에 들어왔었죠. 예, 근데 이제 또 추가로 도입을 한다는 얘기니까 네. 그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. 현재 그 4대를 운용하면서 KD 구축함처럼 그 상시 체계를 그 갖추려면 4대, 기본이 4대인데 그 중에서 이제 3대는 이제 로테이션, 네. 그 로테이션 운용을 하고 한 대는 이제 예비 항공기로 이제 통상 그 알려져 있고, 근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우리 그 방공 식별구역이 좀 확장이 됐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추가 더 최소 그 2대는 더 필요하다. 예. 그 소요 제기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곧 조만간 이제 기존 결정하기 위한 그 단계에 있습니다. 예. 그러면은 한 대에서 2대를 이제 상시 운용을 하겠다. 뭐 그런 그렇죠. 뜻인가요? 예, 뭐 지금 3대가 로테이션 되는데 좀 더 여유 있게 예. 그리고 이제 그 남방구역, 소위 그 방공식별구역 중에 남방구역을 좀 그쪽으로 진출해서 하려면은 한 대를 더 밑으로 내려보내고 3대는 이제 우리 그 평상시 그 지금 남한 쪽에 이제 어떤 그 채공을 하고 그 양쪽으로 이제 좀 분산시켜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작전 수요 요구가 이제 있었죠. 예. 예. 그 대략적인 그 사업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? 현재 그 관련된 조사, 사업 타당성 조사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내년 중반이나 이제 이후에 그 기존 결정을 해야 되는데, 현재 그 추경 예산 그런 이제 국가적인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산의 어떤 그 변동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지연이 안 되면 2021년에 원래는 저 그렇게 예정했었죠. 예. 근데 그럼 지금 뭐 2022년이나 뭐 2023년 뭐 이렇게 현 정권 기간 내에는 이제 기존 결정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그 조금 전에 뭐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요 상시 그 운용하는 기체를 2대로 늘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. 그동안에 이제 그 북한을 상대로 감시 구역 설정하고 채용 비행을 했는데,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레이더 탐지거에 의해서 이제 주변국도 이렇게 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, 항공기 이동이나 채공 상태라든지.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중국이나 러시아 그 항공기들이 어떤 그 주로 이제 폭격기 중심으로 장거리 비행을 해서 이제 전자전기도 있었고 정찰기들이 포함돼서 이제 그 많은 비행들이 그 남방구역으로 많이 침범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좀 더 항공기가 더 필요하다. 이제 그렇게 출발된 거죠. 그럼 지금은 한 대가 상시 떠 있는 겁니까 그러면? 그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상시에 떠 있는 건 아니고 그 어떤 요구에 따라서. 그래서 요구에 따라서 이제 24시간 체제로 이제 해야 할 경우에는 이제 3대가 로테이션해서 올라가 있고, 그렇지 않고 평상시에 이제 지상 감시 레이더로 해서 할 경우에는 또 그거대로 수행하고 있고, 그래서 서로 보완을 하면서,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제 동해안 구역, 동해안 그 지역에서 이거 해군의 이지스함, 이지스함하고 어떤 협동 작전도 합니다. 거기에 탑재된 이지스 레이더로 해서 이제 그 감시를 하고 있죠. 그러면은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한 대는 이제 북한 감시용, 또 한 대는 요즘 이제 러시아나 중국 항공기들이 이제 자꾸 그 침범을 하니까 뭐 그런 쪽을 견제한다.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. 뭐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우리 제2차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의 후보 기종. 현재는 뭐 2737인가 뭐 운용하고 있잖아요. 현재 운용하고 있죠. 그래서 아마 그것도 포함이 당연히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현재 검토 중인 기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. 미국 보잉사 2737 그게 이제 기존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입하기 쉽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. 두 번째는 그 스웨덴 사업사의 글로벌 아이가 이제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. 그리고 타 기종들은 뭐 이제 이스라엘 것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의 활동 경쟁을 위한 그 준비 활동도 없고, 그래서 이번에는 이스라엘제 항공기는 뭐 제외가 될 것 같습니다. 먼저 그 제작사 측에서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. 그 여기께 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쭉 그 등에 뭐 붙듯이 있는 그쪽이 사브 건가요?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예전에
그 LEI 레이더라고 해서 예. 그 형태로 해서 출발했죠. 보통 왜 위에 이제 원반형 레이더가 네. 있는데 예. 그에 보면 그냥 등에 뭐 공룡뿔처럼 이렇게 예, 길게 나 있는 예, 막대기처럼. 예. 그게 이제 대표적인 스웨덴의 LEI 레이더의 그 외형이죠. 예. 그래서 그 외형은 그대로 지금 이어받고 있습니다. 현재 레이더는 A사 예. 전자주사식 레이더에서 그 먼저 번하고는 좀 성능이 다르죠. 좀 업그레이드된 상당히 향상된 예. 레이더입니다. 예. 예. 그리고 두 가지 기종의 좀 특징을 살펴봐야겠는데 일단 이 737의 뭐 특징이나 장점 이런 거부터 먼저 한번. 일단은 뭐 후속 군수전 측면에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게 그 기존에 우리 공군뿐만 아니라 호주, 터키 공군이 이제 채택에서 운영해서 서로 이제 또 정보 교류나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뭐 한다든지 아니면 제공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왔는데 최근에 영국 공군이 예. 기존에 자기들이 그 센트리 조경보기로 너무 노후화돼서 예. 그 후보 기종 대체 후보 기종을 이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결국 그 보잉사에 지금 현재 그 737을 선정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래서 어떤 그 운영 국가가 특히 그 나토의 그 핵심 주도 국가인 영국이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 확장성, 그 운영의 확장성이 좀 그 군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장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. 예. 뭐 값도 싸지는 그런 효과가. 가격은 이제 좀 더 조정을 하려면은 그 플랫폼 항공기를 중고 항공기를 이제 좀 채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거기 위에다가 이제 그 노스로크 라만의 이제 메사 레이더,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이제 탑재해서 하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항공군이 도입한 거는 다 새로 제작한 동체, 보잉사에서 만들어 온 동체 737 바탕에 737-700 여객기를 개조한 군용화한 그 동체를 따로 구입을 해서 그 노스로크 라만의 메사 레이더를 이제 그 보잉사 주도로 이제 통합 체계 통합을 해서 한국에 가져왔죠. 한국의 카이에서는 또 이제 기본적인 조립을 또 했었고, 예. 네.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이제 수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유리한 면이 많죠. 그런 측면에서는. 예. 뭐 생산이 늘어나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죠? 예. 낮게 하려면은 좀 큰 걸 사가라. 그러니까 지금 영국 공군이 지금 그 중고 동체를 좀 활용을 해서 하겠다. 그 나라 역시 어떤 예산의 압박이 받기 때문에 필요는 이제 장비는 필요한데. 예.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객기가 이제 운영하는 수요가 지금 완전히 주저앉아서 예. 그런 측면에서 좀 확보하면은 좀 가격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. 예. 자, 그럼 이 경쟁 기종인 그 사부사의 그 기종에 대해서 좀 장점과 뭐 이런 거. 사브사 역시 그 플랫폼이 그 캐나다 범바데어사의 그 글로벌 익스프레스 6000이라는 상당히 그 좀 전 세계에 많이 팔리고 있는 예. 비즈니스 제트기입니다. 예. 그래서 역시 그 플랫폼은 상당히 그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후속 뭐 군수 지원이라고 뭐 하겠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또 부품을 구하기 쉬운. 예. 그래서 뭐 뒤지지 않는 어떤 그 항공기 운영 그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죠. 예. 물론 이제 레이더는 이제 그 기존 말씀드린 LEI 그 기존의 그 레이더를 발전시킨 전자주사식 레이더입니다. 예. 그래서 뭐 성능은 뭐 다 아시겠지만 전자주사식 레이더는 뭐 워낙 뭐 잘 알려져 있고 뭐 운영에 따라서 스텔스기도 탐지할 수 있다. 예. 그게 장점입니다. 보통 비즈니스 제트기 그럼 좀 작다고 생각하지 않나요? 어떤가요? 실제로 뭐 여러 차례 탑승한 경험이 있는데 물론 작년 그 서울 아덱스 때도 그 김포공항에서 그 시승 행사가 있었습니다. 그 항공기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기내가 좀 여유가 있다. 그 뒤지지 않는다. 일반 그 우리 국내에서 타고 다니는 737-800 여객기 비해서 어떤 그 디스플레이 항공기 그 레이더 디스플레이 배치에 따라서 좁은 게 아니다. 예.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타봤는데 뭐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. 예. 어쨌든 그 기존 이 737과의 뭐 통합 운영도 별 문제가 없고. 만약에 이제 그 글로벌 아이를 도입하게 되면은 서로 다른 항공기이기 때문에 예. 그 똑같은 그 같은 건 아니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새로운 이제 후속 군수 지원에 대한 거는 또 체계를 구축해야 되니까 그거는 좀 뭐 시간이나 별도의 뭐 돈을 들 수 있는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뭐 더 든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. 예. 자, 그럼 결국 그 사부사의 그 글로벌 아이가 이제 약간 더 기술적으로 선진적이다. 그리고 뭐 스텔스기 대응도 우수하다. 예. 뭐 그런 뜻이네요. 예. 그 기존의 그 LEI 그 레이더를 이제 탑재한 그 조경보기를 도입한 나라는 스웨덴 공군, 그리고 이제 태국과 브라질이 있습니다. 그리스도 포함되어 있고 그 레이더가 이제 좀 더 성능 개량한 게 LEI ER. 현재 그 장착이 이제 그 현재 이 글로벌 아이 그 항공기에 장착이 돼 있죠. 예. 그래서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선정해서 도입한 나라가 현재 최근에 UAE 아랍에미레이트가 지금 전력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. 예. 그럼 결국 주변 나라에 이제 뭐 일본도 F-35 갖고 있고 중국도 요새 뭐 스텔스기 막 뭐 만든다고 하니까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은
뭐 사부사께 더 유리하다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? 뭐 일단 뭐 보잉사의 2737도 거기에 그 어떤 그런 성능을 좀 보강을 할 수 있습니다.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그 2737은 아직 그것까지는 아직 손은 안 댔고 그래서 좀 더 그 추가로 그 기종을 737을 도입을 하게 된다면 좀 그 부분이 개량이 돼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추가적인 또 비용이 좀 발생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좀 완성된 상태, 스텔스 탐지 추적, 식별 이런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글로벌 아이가 좀 더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죠. 그럼 뭐 대전자전, 뭐 해상 표적, 뭐 이런 뭐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? 특히 글로벌 아이의 특징은 이제 그 우리 주변국이 중국, 러시아, 일본이지 않습니까? 특히 그 전자전 능력이 대단히 우수한 뛰어난 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인데 그 항공기 현재 우리 글로벌 아이가 이제 비행을 했을 경우에 그 전자 방해 했을 경우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전자전 능력이 이 항공기에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그 해상 감시, 더군다나 남방구역 그 방공식별 구역의 남방구역으로 비행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해상에 있는 뭐 다른 여타 함정들, 우리 한국 해군의 함정 이외에 주변국의 함정이 이제 그 항해를 하거나 마라도 인근에 이제 뭐 나타났을 경우에 그 추적을 해야 될 탐지, 식별 추적을 해야 될 경우에 이 글로벌 아이에는 그 소위 그 기체 하부에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의 그 시스프레이 레이더를 개량용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. 별도로. 근데 이 시스프레이 레이더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현재 우리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와일드캣 해상 작전 헬기에 그 장착된 그 레이더의 발전력입니다. 또 개량력을 달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가지 레이더를 기체 상부하고 하부에 달고 있죠. 상당히 뭐 다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항공기에 있는 그 해상 감시 레이더 하고요. 우리 이지스함에 있는 그 뭐 대표적 레이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서로 보안 관계가 있는 건가요? 어떻게? 항공기 측면에서는 좀 그 위아래 그 레이더 성격이 다르죠. 그 함정에 지금 장착되어 있는 이지스 레이더는 말 그대로 지금 대수상 뭐 항공기 그 추적이 다 가능하고 대탄도탄. 네, 그럼 그 해상 감시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.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 조기 경보기에 있는 그 해상 감시 시스템과 우리 이지스함에 있는 그 일단 배에 실려 있는 그 감시 레이더하고 뭐 어떻게 보안 관계가 되나요?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 그게? 현재 제가 뭐 수년 전에 체험한 그 경험을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지스함, 소위 해군의 이지스함 KD3에 탑승을 해서 그 CIC 룸에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 공군의 737 항공기하고 합동 작전을 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그 가상적기, 그 이제 그 항공기는 이제 미그 21을 이제 상정해서 내려온 동해상공에 내려온 것을 합동 작전으로 추적하고 경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 지금 시스프레이 레이더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아이 항공기에 조기 경보기에 그러한 어떤 좀 더 발전된 그 작전 수행이 가능하죠. 좀 더 발전된 수행이 가능하고 그 서로 상호 합동 교전 능력이 이제 어떤 그 기본적인 그것을 갖출 수는 있죠. 자, 그럼 우리 저 요약을 해보자면 그 2737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운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? 더 들여와도 이제 뭐 전혀 뭐 적응할 필요도 없을 거고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사부사의 그 새로운 시스템은 아무래도 좀 기술적으로 좀 다양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거기에 이제 추가로 도입이 되면 양자가 또 서로가 없는 기능을 보완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당연하죠. 그런 생각도 들고 하네요. 자, 그럼 우리 그 조기 경보기 도입 사업 한번 그 잘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좋겠고요. 저희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희 그 3편은 또 어떻게 이번에 배 한번 해볼까요?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? 또 함정도 지금 다뤄야죠. 해군의 이제 주요 함정들이 지금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러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